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실패가 가르쳐 준 가장 빛나는 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깊고 고요한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제 별빛이 가득한 판타지 왕국으로 떠나봅시다. 아주 먼 옛날 구름 위에 떠있는 7왕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황금빛 밀밭이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왕국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나 보랏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라벤더 왕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국은 크고 작은 폭포들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무지개 왕국, 네 번째는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은빛 왕국, 다섯 번째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고목 왕국, 여섯 번째는 매일 밤 수만 개의 반딧불이가 춤을 추는 반딧불 왕국,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직 아무도 이름을 붙이지 못한 이름 없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7왕국의 한가운데 하늘에서 갑자기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별은 크기가 손바닥만 했고 따뜻한 주황빛으로 빛났으며 닿으면 살짝 간지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별이 떨어진 곳은 7왕국 어디도 아닌 그 경계 한복판에 있는 작은 숲. 사람들이 사이의 숲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별이 땅에 닿는 순간 숲 전체에 황금빛 물결이 퍼졌고 나무마다 잠깐 꽃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그 빛을 본 모든 동물들이 동시에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을 손에 쥔 자는 7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빛의 군주가 된다고. 루나는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루나의 발은 어찌나 빠른지 달리기 시작하면 꼬리가 바람의 불꽃처럼 휘날렸고 눈 깜짝할 새에 숲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루나를 보며 저 아이는 바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루나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습니다. 달리기에서 이기고 뛰어넘기에서 이기고 냄새 맡기 시합에서 이기고 심지어 낮잠 자기 대회에서도 이겼습니다. 루나는 패배라는 단어가 자신의 사전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루나는 망설임 없이 외쳤습니다. 별은 내 거야. 내가 가장 빠르니까 내가 먼저 도착할 거야. 루나는 새벽빛이 미쳐 하늘을 다 물들이기도 전에 출발했습니다. 발끝으로 땅을 차고 길을 납작하게 붙이고 온몸을 화살처럼 만들어 달렸습니다.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고 시냇물을 껑충 뛰어넘었습니다. 아무도 루나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이의 숲에 가까워질수록 주황빛 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나는 그 따뜻함을 향해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루나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땅에서 루나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다 풀숲에 처박혔고 한참 후에야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코가 땅에 박혀 흙투성이가 되었고 앞발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루나는 멍하니 앉아 자신이 넘어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도 없고 나무 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넘어지다니.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빨리 일어나 다시 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디디는 순간 발목이 욱신했습니다. 넘어지면서 살짝 삔 것이었습니다. 루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은. 절뚝이면서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절반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루나는 사이의 숲 입구 앞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루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포기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 느낌은 발목의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토토는 토끼였습니다. 귀가 엄청나게 길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으며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토토의 굴 안에는 책이 가득했고 벽에는 온갖 지도와 계획표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토토보다 머리가 좋은 동물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토토는 루나처럼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7왕국의 경계 한복판이라. 가장 빠른 길은 라벤더 왕국을 통과해서 무지개 왕국 서쪽 폭포를 건너는 거야. 그 다음 고목 왕국의 큰 나무를 이정표로 삼으면 토토는 무려 3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로를 12번 수정했고 필요한 도구 목록을 5번 다시 썼으며 예상 도착 시간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계획이 완성됐다고 느꼈을 때 토토는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였습니다. 라벤더 왕국의 보랏빛 안개를 헤치고 나아갔고 무지개 왕국의 폭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폭포가 기억보다 훨씬 컸습니다. 토토가 지도에서 본 그 폭포가 맞는데 실제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 토토는 폭포를 건널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돌을 징검 다리처럼 밟아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돌은 성공. 두 번째 돌도 성공. 세 번째 돌에 발을 올리는 순간 돌이 미끄러졌습니다. 퐁당. 토토는 폭포 아래 차가운 물에 빠졌습니다. 헤엄쳐 나왔지만 온몸이 흠뻑 젖었고 소중하게 챙겨온 지도와 계획표가 물에 젖어 글씨가 모두 번져버렸습니다. 토토는 바위 위에 앉아 물을 뚝뚝 흘리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토토는 계획을 믿었습니다. 준비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지도는 실제 폭포의 미끄러움을 담을 수 없었고 계산은 돌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른다는 감각이 토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감각은 서늘하고 낯설었습니다. 콩이는 다람쥐였습니다. 작고 통통했으며 뺨에는 항상 도토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콩이는 두려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건 약한 거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별 소식을 들은 콩이는 나는 무섭지 않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준비물도 없이 밤에 출발했습니다. 어두워도 괜찮아. 나는 겁쟁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이의 숲은 밤에 매우 달랐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엮어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바닥은 온통 이끼로 미끄러웠으며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의 주황빛이 어렴풋이 보였지만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콩이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왠지 처음 보던 나무가 또 나왔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같은 나무였습니다. 콩이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뺨에 넣어온 도토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콩이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서워. 나 무서운 거야? 인정하기 싫었지만 콩이는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더 용감한 건데
콩이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며 겨우 숲 입구까지 온 루나, 물에 젖어 지도도 없이 숲을 헤매던 토토, 숲속에서 길을 잃고 떨고 있던 콩이. 새 동물이 사이에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공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셋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루나는 흑투성이 얼굴에 절뚝이는 발로 서 있었고 토토는 온몸이 젖어 물을 뚝뚝 흘리며 지도 대신 빈 종이를 들고 있었으며 콩이는 눈이 빨개지도록 울다가 그친 얼굴로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셋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우스워서 아프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넘어졌어. 루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남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물에 빠졌어.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토토가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어. 겁이 없는데 길을 잃었어. 콩이가 말했습니다. 셋은 공터 한가운데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은 아직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별보다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루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달리다가 자주 넘어져. 그런데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어. 빠르니까 괜찮다고 금방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사실 토토가 말했습니다. 계획이 틀리면 어쩌나 항상 무서웠어. 그래서 계획을 더 많이 세웠는데 계획이 많을수록 더 무서워졌어. 나는 콩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창피했어. 무서우면 약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항상 무서웠어. 새 고백이 새벽 숲속에 퍼졌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혼자일 때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함께이면 실패는 이야기가 됩니다. 셋은 함께 별을 찾기로 했습니다. 루나는 발을 절었지만 냄새를 맡는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주황빛 별에서는 특이한 향기가 났습니다. 따뜻한 꿀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기분 좋은 향기였습니다. 루나는 코를 땅에 대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토토는 지도가 없었지만 기억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7왕국의 지형을 떠올리며 어느 방향으로 가면 숲의 중심부인지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콩이와 루나에게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저쪽에 큰 돌이 있어? 오른쪽 나무가 더 오래된 것 같아. 콩이는 작은 몸으로 나무 위를 오르내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키 큰 루나와 토토가 지나갈 수 있도록 가지를 치우고 미끄러운 이끼 위에 작은 도토리들로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무섭냐고요? 물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서워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옆에 두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걸어가자 숲이 달라 보였습니다. 루나 혼자였을 때는 장애물이었던 구불구불한 뿌리가 콩이가 발판을 만들어주니 계단이 되었습니다. 토토 혼자였을 때는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냇물이 루나가 뛰어넘어 손을 내밀어주니 쉽게 건넜습니다. 콩이 혼자였을 때는 미로 같았던 나무 군락이 토토가 방향을 기억해주니 똑바른 길이 되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숲 한가운데 둥근 바위 위에 별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따뜻한 주황빛, 살짝 간지러운 빛. 틀림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셋은 별 앞에 멈췄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별이 말했습니다.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새 동물의 마음속에 동시에 들려오는 이상한 울림이었습니다. 너희 셋 중 누가 나를 가져야 하는가? 루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빠르지만 오늘 나는 넘어졌어. 이 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토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영리하지만 오늘 내 계획은 완전히 틀렸어. 이 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콩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나는 길을 잃고 울었어. 이 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셋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셋 중 아무도 이 별을 혼자 가져서는 안 돼. 루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오늘 우리는 함께였을 때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 토토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가져가자. 콩이가 말했습니다. 세 동물이 동시에 손을 내밀어 별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별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빛이 숲 전체로 퍼졌고 7 왕국의 하늘이 동시에 환해졌습니다. 해바라기 왕국에서 꽃들이 일제히 피었고 라벤더 왕국의 안개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무지개 왕국의 이중 무지개가 떴고 은빛 왕국의 따뜻한 눈이 내렸으며 고목 왕국의 나무들이 새잎을 틔웠고 반딧불 왕국에서는 한낮에도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 없는 왕국에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습니다. 함께 왕국이라고. 별은 가장 빠른 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영리한 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용감한 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별은 실패해본 자들 그리고 그 실패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자들을 원했습니다. 새 동물이 별을 함께 들고 숲에서 나오자 7 왕국의 모든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곰 왕국의 뚱뚱한 곰들, 사슴 왕국의 우아한 사슴들, 부엉이 왕국의 현명한 부엉이들, 물고기 왕국의 은빛 물고기들, 나비 왕국의 색색 나비들, 새 왕국의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함께 왕국에 처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작은 동물들까지. 모두가 새 동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의 군주가 되셨군요. 부엉이 한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루나, 토토, 콩이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루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함께 실패하고 함께 일어난 동물들이에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 조용히 손을 든 동물이 있었습니다. 작은 두더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별을 찾으러 가다가 굴을 잘못 팠어요. 10번이나 다시 팠는데 결국 방향을 못 찾아서 포기했어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을 헤엄쳐 건너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저는 출발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저는 혼자 가기 싫어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저는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손들이 파도처럼 올라왔습니다. 실패한 동물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다들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루나가 앞으로 나와 크게 말했습니다. 저도 넘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길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오늘 배운 게 있다면 토토가 말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내 완벽한 계획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콩이와 루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겠죠.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면 콩이가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요.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새 동물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루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빠르게 달리게 해줄까? 아니면 넘어지지 않게 해줄까?
그런데 별이 준 능력은 뜻밖이었습니다. 루나에게는 넘어진 곳을 기억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자리, 위험한 곳, 미끄러운 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루나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더 빠르게 해주면 안 됐나?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넘어진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토토에게는 계획이 틀렸을 때 새 길을 찾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다른 가능성들이 반짝이는 능력이었습니다. 토토는 깨달았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나는 계획에서 벗어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했을 거야. 콩이에게는 두려움을 가진 다른 이의 마음을 알아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콩이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나도 무서웠어라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콩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됐어. 새 능력은 모두 실패에서 태어났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유연해질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았다면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단지 성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직접 열어본 사람만이 다음 사람을 위해 열어둘 수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7 왕국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빛 왕국의 눈이 녹으면서 거대한 물길이 생겼는데 그 물길이 해바라기 왕국의 밀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장 빠르게 달려가 해바라기 왕국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루나에게 쏠렸습니다. 루나는 일어섰습니다. 발목은 이미 오래전에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리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길에 위험한 곳이 있던가? 루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라벤더 왕국 북쪽 언덕에 미끄러운 이끼 구간이 있었습니다. 은빛 왕국 경계의 돌다리는 봄의 얼음이 녹으면서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루나는 출발 전에 콩이에게 말했습니다. 북쪽 언덕 조심해. 이끼가 많아. 그리고 토토에게도 물었습니다. 봄의 돌다리를 건널 다른 길이 있을까? 토토가 지도를 펼쳐 대안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루나는 달렸습니다.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위험한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예전의 루나라면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느리게 가? 나는 빠른 여우인데. 하지만 지금의 루나는 알았습니다. 빠르게 달려서 넘어지는 것보다 조금 느려도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진짜 빠른 것이라는 걸. 루나는 해바라기 왕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밀밭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왕국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왔어요? 루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어서요. 여름이 왔습니다. 토토는 새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지도와 달랐습니다. 예전 지도에는 길의 거리, 높이, 방향만 있었습니다. 새 지도에는 달랐습니다. 이곳 폭포의 돌은 봄에 미끄럽다. 이 숲은 비가 오면 방향을 잃기 쉽다. 이 언덕 동쪽은 해질 무렵 안개가 낀다. 이 강은 겉보기와 달리 깊다.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수해보지 않고는 적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토토가 물에 빠졌기에 폭포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알았습니다. 콩이가 길을 잃었기에 어떤 숲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루나가 넘어졌기에 어떤 땅이 발에 걸리는지 알았습니다. 새 동물의 실패가 모여 진짜 지도가 되었습니다.
토토의 새 지도는 순식간에 7왕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 지도를 들고 훨씬 안전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동물들은 새로 발견한 위험한 곳을 토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도는 계속 두꺼워졌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지도는 더 훌륭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린 토끼 하나가 토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토는 지도에서 가장 크게 쓰인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지도가 틀릴 수 있다는 것. 완벽한 지도는 없습니다. 지도는 언제나 현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실은 항상 지도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복잡함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고 삶입니다. 학교. 가을이 왔습니다. 콩이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무서움 학교였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무서움을 가르쳐요? 무섭지 않게 만드는 학교가 아니라요? 콩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지 않은 척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서워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첫 번째 수업에 수십 명의 어린 동물들이 왔습니다. 두더지, 다람쥐, 토끼, 고슴도치, 족제비, 심지어 아기 곰도 왔습니다. 콩이가 물었습니다. 무서운 것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콩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게 엄청 많아요. 어두운 곳이 무섭고 길을 잃는 게 무섭고 혼자인 게 무서워요. 그리고 나 혼자 이 수업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도 무서워요. 어린 동물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이 무서워요. 저는 높은 곳이 무서워요. 저는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무서워요. 저는 틀리는 게 무서워요. 저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요. 콩이는 모든 대답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다들 무서운 게 있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요, 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봤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랐겠죠. 한 어린 토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닌가요? 두려움은 경보장치예요. 콩이가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경보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두려움도 그래요. 두려움이 울릴 때는 그 소리를 듣고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면 돼요. 무서움 학교의 수업이 끝날 때 콩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무서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게 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겨울이 왔습니다. 7왕국에 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번에는 루나, 토토, 콩이에게 다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은 동물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셋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심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고 냄새도 맡기 어려웠습니다. 루나의 빠른 발도 토토의 기억도 콩이의 감각도 눈보라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토토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루나는 멈칫했습니다. 예전의 루나라면 아직 할 수 있어라며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루나는 알았습니다. 멈추는 것도 결정이라는 것을.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맞아. 오늘은 돌아가자. 셋은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셋은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길을 잃은 동물들을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 밤 무리하게 나아갔다면 도리어 셋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멈추었기 때문에 다음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어려운 교훈이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용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포기와 멈춤은 다릅니다. 포기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멈춤은 더 잘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새 동물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빠르게 달렸지만 이제는 달리는 길에 표시를 남기며 달렸습니다. 자신이 넘어진 곳마다 작은 돌탑을 세워 다른 동물들이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토토는 여전히 지도를 그렸지만 이제 지도에는 경험한 이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지도 한켠에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콩이의 무서움 학교는 7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셋은 사이의 숲 공터에 다시 모였습니다. 별이 처음 내려앉았던 그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루나가 말했습니다. 별을 찾으러 갔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 된 것 같아. 나는 물에 빠진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 토토가 말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밤이 나를 만든 거야. 콩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에 동의하듯. 별이 빛나는 이유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별이 처음부터 빛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도 한때는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터지고 부서지고 흩어졌습니다. 그 폭발이 있었기에 지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실패는 폭발입니다. 그리고 폭발한 곳에서 빛이 납니다. 잘 자요. 오늘 하루 잘했어요. 실패했더라도 괜찮아요. 내일의 빛은 오늘의 실패 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제 눈을 감아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요. 별빛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